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금 오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이제 출마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당대표 나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뭐죠? 윤희숙 혁신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하지 국힘에서 요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혁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혁신안이 의총에서 이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네. 아니면 1, 2, 3, 5 중에 뭐 어디까지만 뭐 받아들여지느냐 네. 그 부분이 저는 1호는 그 수용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1호가 이제 그 사죄거든요. 사죄와 약속인데 네. 그것까지 오늘도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이제 이른바 뭐랄까 반탄파 반탄파 이쪽이 힘을 더 얻게 될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 때. 왜냐하면 저희 당의 당원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되겠나라는 저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뭐 안철수든 뭐 조경태 또는 김문수 아니 그 그분들 차탄파고 네, 아니 네, 네. 반탄파잖아요. 그쪽이 네, 김문수 그렇죠. 반탄파. 네,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거꾸로 얘기했네. 예. 찬탄파가 안철수, 그러니까 조경태. 그렇죠. 그쪽이 더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는 어느 쪽입니까? 뭐 크게 보면은 찬탄 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친한계죠. 그거 좀 애매한 것 그치. 같아요. 애매하죠. 네. 주진우는 친한 게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래서- 주진우 이분이 12.3 계엄 때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건 근데 그 전 예전 그 전인가요? 전입니다. 전. 국회의원 아, 전 최상병 때, 네, 최상병 때 법무비서관이어가지고. 최상병 때 법무비서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민주당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에서 주진우도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특검 조사가 캥겨가지고 당 대표 선언한 건 아니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저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예. 그렇죠? 그럼 벌써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주진우,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5명이 5명이네요. 5명. 5명.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예. 지금 예. 구분이 되는 거고 주진우 의원은 그 계엄 해제 표결은 참석을 했었던 네.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탄찬 탄반이라는 그 특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당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종을 울렸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청문회에서 하드캐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지명자를 아주 몰아붙였고 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표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후보가 그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뭐 뭔가 부정선거라든지 뭔가 좀 있지 않은 의혹,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좀 매몰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건강한 노선 투쟁과 이념 투쟁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 특성과 개성을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에 주진우 의원이 앞장서서 해주신다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쇄신이 될 것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선회해 봅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 오늘 딱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한 거 보고 한동훈이 마치 윤석열을 찝져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처럼 주진우는 한동훈을 찝져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시죠? 찐요리로 갑자기 나오죠. 아니 어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지금 당심에서는 네. 주진우 의원이 사실 그동안 초선이지만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진우가 괜찮다 하는 그 국민의힘 아니 지지자들도 꽤 지금 계세요. 탄핵 국면에서도 네.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 국면에서도 그렇고 예. 사실은 주진우가 가장 많이 인용된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반한 국민의힘 내에서 반한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당 대표로 나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던 안 나오던 정치적으로 나는 여기를 일단 뭔가 제압하고 이 스펙이 비슷하잖아요. 과거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뭔가 그런 그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고 네. 나면 이제 후보 대변인께서 말씀을 이어 주십시오. 네. 바로 하시면은 각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거는 벌써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네. 김문수, 장동혁 한 편 먹고 그다음 이쪽에는 느슨하지만 안철수, 한동훈, 조경태 그리고 거기 주진우도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4대 2처럼 보이지만 주진우,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이 사람은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느슨한 연대가 네. 사실은 형성돼 있다. 그래서 가령 안철수한테 그렇다면은 이게 마지막에 또 드랍하고 한동훈 손 들어줄 거냐 누가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저쪽이 과반을 넘지만 않는다면 결선 때 어차피 그게 이제 양쪽으로 뭔가 새 겨rum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걸로 봐서 결국은 4대2 국면이 아닌가. 6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말이죠. 추가로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장동혁, 김문수 이 두 후보도 네. 결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구주류 그 의원들이 많고 저 김문수 후보가 그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서 장동혁 그 의원이 출마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주류들이 지금 그 구심점이 사실은 없고 조직력도 별로 없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합 집산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번 그를 결정할 승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일부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쪽에도 접촉하고 있는, 한동훈 안철수 쪽에도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구주류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판세를 가늠하기 사실 어려운데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근데 어쨌건 여론조사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 대세를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뒤집을 정도의 그런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렇게 많이 선택할까 좀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김문수 대표가 되면 당이 혁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이미지는 사실 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선택할까 했는데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꽤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뒤집을 수 있을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쟁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인데 많은 분들은 야 그거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당원 투표 20% 일반 여론조사 80%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뭐 일반 여론조사 100%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어떻게 지금 이 국면에서 당원 투표를 80을 하냐.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당원의 당심을 더 높게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당 제도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국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도 이른바 빅2 구도. 그러니까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그러니까 대선 경선의 결선 투표의 국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저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동훈 대표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는 그때 8대 2였거든요. 똑같이. 네. 그때는 똑같았어요, 사실. 네. 64, 63 거의 맞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은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해 5월에 그 대선 후보 뽑을 때 네. 그때는 그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그때는 그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김문수 한동훈이 근소한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당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이겼죠. 아, 근데 저는 그 당심에는 그 당시 이제 한덕수 지지가 거기 포함돼 있었어요. 네. 그때 김문수에는. 그리고 반한 그 감정이 있는 분들도 거기 이제 다 들어가 있었던. 네.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시 이제 재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반한 그 정서를 갖고 있었던 분들의 표는 여전히 그거는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이제 분포돼 있다고 보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흡수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과연 또 흡수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은 꽤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제 대선에 진 후보는 한동안 뭐 미국을 간다거나 어디 연수 간다거나 동남아 공연이라도 갔다 왔는데 동남아 공연이요? 네,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든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도 패배했는데도- 그랬고요. 예, 네.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은 이제 일반화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아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좀 조용히 계셔야지 왜 또 나오냐라는 얘기는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는 별로 고려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말을 이어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네. 만약 오늘 의총이나 그 추후의 절차 속에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혁신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네. 그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대를 해서 가령 단일 후보를 내는 문제까지는 네.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야 우리가 따로 솥밥 먹을 필요 있어? 한 지붕 두 식구 살 필요 뭐 있느냐? 그냥 합치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건 좀 너무 먼 얘기 같은데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금년 연말이고 내년 초는 다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까지라도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면 개혁신당과 느슨한 선거연대 가능합니까? 아니, 저희 당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합리적인 세력이라면 누구나 다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기조를 정해놓고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합리적인 세력이라면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뭐 앞에 계셔서 송구합니다만 전환길 강사가 입당을 하고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담론이 주류의 입에서 계속 운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입장이라는 게 정반대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또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당이기도 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너무 좀 물과 기름 같아서 지금은 가능성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같은 국민의힘이 뭐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서 잘 바뀐다면 뭐 그건 또 긍정적으로 그때 가서 또 검토해 볼 일이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 전환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일이 통과되면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전환길 같아요. 전국적인 인물이 됐어요 오늘 갑자기.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탄핵은 사실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서 계속 뭐 찬탄 반탄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찬길파 반길파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연장선이잖아요. 네. 그 전환길 씨라는 분은 탄핵과 부정선거 그 연장선 속에 있는 건데 네. 지금이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해요. 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뽑히고 점점 현재 이슈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앞으로의 선거 이쪽으로 이제 이슈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가령 탄핵 이슈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그 중앙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앞에 계속 서려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분이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윤어겐하고 부정선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저는 이제 폭발력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고 네. 일정한 세력 정도는 일정한 지분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전당대회 끝나면 뭐 이번에 못 나오잖아요 전당대회. 네. 그럼 이분이 그뭐 비대위가 결심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일시납부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예. 비선거권을 그거 있잖아요. 예. 특별한 사유. 예. 그런 거 특별한 있어요. 사유. 특별한 그, 사유. 그게 기타 김문수 사유, 후보가 특별한 그때 사유. 그래서 네. 된 거예요. 네. 김문수 후보가 입당하자마자 네. 이제 그런 대선으로 선례가 출마했는데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없죠. 0%죠.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그건 이제 뭐 끝나는 그래서 거고. 근데 문제는 전환길 이분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분하고 동행을 해서 이분이 가령 전국적인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지지도가 있다고 하면 이분의 지지도에 동행을 해서 거의 올라타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네, 네. 예. 아니 그럼 무엇보다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이 이분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꽤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꽤 많은가요?
근데 그건 우리 입증이 일단, 안 된 네. 거죠.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전환기 씨 욕하면은 저 진짜 욕 엄청 먹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제 보여지는 건 그러한데 네. 그게 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네, 네.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정확하게 부정선거론자들과 결별을 했어요. 또 네. 비판도 했고요. 보여지는 건 부정선거 왜 부정하느냐. 너는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많이 받았었던 것이 그때의 국민의힘이었는데 결국 선거 승리하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를 끌어내면 또 다른 외연 확장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런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도 호준석 대변인이나 지금 소신파처럼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류가 대부분 거기에 너무 젖어들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근데 것도 저는 주류가 생각이- 젖어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세요? 뭐 예를 들면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별하지 못한다거나 네. 뭐 이른바 뭐 친윤 세력들 네. 윤핵인을 좀 칭송한다거나 네.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부정선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장을 못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피력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주류가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저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갖고 막 모금도 하고 이래서 뭐 막 했단 말이죠. 그때 민주당에서 김어준과 친한 사람들을 막 지금처럼 비난하고 막 이랬었나요? 민주당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네.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안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걸 생각을 그때 해보면 엿됐기 때문이죠. 그거 들고 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멋이 됐다고요? 엿되지. 그러면 국민의힘도 들고 네. 나면 안 된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도 네.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네. 이 사람도 끌어안았는데 왜 우리는 전환길 같은 사람 끌어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의 주장이 나올 게 아니라 저들이 빨리 부정선거를 빼버렸고 손절해버렸다면 우리도 빨리 손절해서 또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건데 네. 당신들도 했으니까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치한 정치가 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고. 네. 작년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뭐 했지 않습니까? 한석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의 크기나 이 주장의 그 뭐 강도에 비해서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착시죠. 그 네. 거리에도 그때 뭐 그 지역구는 뭐 2번 비례대표는 8번 찍어달라 해가지고 네. 가두에서도 막 캠페인도 하고 엄청 그랬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것을 결별하고 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외연의 확장의 세는 엄청나게 저는 확장력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이거 조금이라도 이거 그 뺏기면 안 되지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전환기 씨도 저는 그런 그 정도의라고 보지 무슨 뭐 10만 명 당원이면 황당한 얘기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점점 더 저는 세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정말 전환기 씨가 저의 멱살을 잡으려고 뛰쳐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지금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질의멸렬하고 또 국민의힘이 그렇지만 망한 집안이 3대 먹고 산다고 국민의힘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당권을 그러니까 이제 당권을 시간을 좀 가지면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게 즉 국민의힘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 정말 싸가지 없고 기분이 나쁘시다면 전환기 씨가 언제 나오셔갖고 한번 반박을 해주셔도 네. 아니 저는 정말로 그런 주제를 갖고 전환기 씨를 한번 전환기 얘기를 해보고 씨는 싶어요. 본인이 네.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네. 김문수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려고 하고 네. 그것을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네. 내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네. 그 전환길 씨하고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아내는 그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를 꼭꼭 찔러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현안에 대해서 원고 안 보고 한 2~3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부흥의 목사님 앞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그게 빨려 들어가요. 이제 이런 능력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능력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분이 그렇죠. 같이 힘을 합쳐준다면 분명히 손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부터 이분 입당하는 거에 김문수 후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연대도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전환길 예상을 씨가 해요. 김문수 의원을 내다봐이실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전문 용어 한덕수, 나왔네요. 예, 본인이 한덕수와의 그 저 단일화를 내다봐이 쳤던 것처럼 혹시 기자 예.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께서 전환기 씨를 정말 캠프에 영입해서 무슨 중책을 맡긴다. 네. 그러면 저는 선거 끝난다고 봐요. 음. 저는 전환기 씨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 파워 그것은 우리가 1, 2월에 경험했었던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에 서서 그때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무슨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이나 부당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앞장서서 싸웠던 것으로 사람들이 전환기를 지지했었던 것이지 그때도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 거 맞아요.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 앞에 것들을 그 이슈들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지금의 전환길은 그때 전환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미 저는 쪼그라져 있다고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저희 당원 중에 그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몇 % 정도나 될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로는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 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 당 안에서 뭔가 이분이 뭐를 도모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호 대표님 지금 말씀은 김문수 개인은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한 지지가 나오는데 오히려 네. 전환기랑 합치는 순간 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건가요? 그건 선거 못 치른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저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정선거론 이른바 음모론이 지난 몇 차례의 선거 동안에 저희 기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 반드시 보수 전체 진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얄미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일주일 시간을 두고 끝장 토론이라도 좀 해라. 그래야 중요 언론사들도 그걸 좀 대서특필을 해서 그렇게 뭔가 물꼬를 터줘야 같이 보도도 하고 그러지. 이게 지금 이른바 중요한 중앙 언론사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앙일보가 종합 2면에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이 왜 근거가 없는가를 한 번 딱 다루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령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이거 정색을 하고 부정선거론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다룬 적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가령 방송사도 이거 정식으로 가서 가령 상중하 다큐멘터리로 부정선거론이 왜 한국 정치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가 이거 다룬 방송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국민의힘은 왜 안 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환길 강사가 본인의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좀 기억해 보면 나를 건드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품으면 당대표가 될 것이고 나를 품지 않으면 당대표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게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부가 빨리 엄단하고 결별을 해야죠. 전략적으로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너의 표도 취해볼게 하는 그 애매모호한 네. 이런 스탠스를 계속 맞아요. 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애매모호 그 맞습니다. 약간 표가 될 것 같으면 글쎄요. 그냥 무시하지 네, 못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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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을 걸치는 듯 안 걸치는 듯 이 태도.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체적인 그 느낌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아까 호 대변인께서는 지금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단 한 명도 없다. 그만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맞짱 토론을 뜨고 가령 민경욱 전 의원 찾아가서 좀 말리고 얘기도 하고 황교안 그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출마하시는 그분 하고도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노력 전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을 음모론자다 바보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저는 사실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다 경험칙이에요. 내가 봤던 건 이거였다.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였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현장에 어떤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야 너는 지금 머리로 생각을 하지 나는 지금 내 경험으로 갖고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설득을 해낼 것이냐.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예. 설득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없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네. 끊어내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을 끊어내고 또 다른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네. 그 사람 한 명 한 명 이거 보세요. 이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쇄소에서 잘못한 겁니다라고 하나하나씩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다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빠른 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 때 서울 대치동인가요? 왜 그 반송용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예. 이재명한테 딱 찍은 예, 표가 예, 그 속에서 예. 나왔다는 예.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이건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다. 어떻게 반송용 봉투에 그것도 김문수를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 찍은 게 들어가 있었느냐? 근데 나중에 설명을 보니 아 그렇구나. 선거 사무원의 단순 착오구나. 그걸 봉투를 한 장만 줘야 되는데 2장을 잘못 준 것부터 실수. 그 돌려 받았는데 그걸 함에다 넣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봉투를 분간할 때 이 사람이 이거 분간을 제대로 못한 것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그 자작극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의 전반부만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후반부에 나중에 밝혀진 것 경찰 조사에 밝혀진 거는 이제 그분 머릿속에는 잘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걸.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이제 마치 지난 몇 번의 선거가 아닌 것처럼 했지만 김건희 선거로 치러졌던 것처럼 앞으로 선거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김건희 선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김건희 얘기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도 아마 그 얘기가 계속 되새김질 될 건데 부정선거를 그럼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우리들을 그 말 말고 그냥 보수 진영 전체의 이 맨 앞에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스크럼 짜고 있다가 오른쪽 한 어깨가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이거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힘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에너지가 많이 빠졌어요. 부정선거론이 제 주변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번 이제 대선 이제 패배하고 나서 그 얘기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제가 체감하기에는 줄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저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슈 아예 당근에 게. 네, 근데 그걸 이제 더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괜히 네. 뭐 토론을 한다. 저는 이제 전환기 씨가 정말 정치에 자기가 어떤 뜻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윤호개인도 그렇고 부정선거론도 그렇고 이거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도 완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갇혀 버렸고 더 이상 이제 확장성도 이제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분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입당 자체가 지금 저희한테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자기 포지션을 거기 가둬버렸기 때문에 네. 이분이 큰 영향력을 저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네. 이분이 민주당의 지령을 받고 입당할 가능성이 프로인의 목마처럼. 예, 아무튼 오늘 조선일보의 국민의힘을 다룬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박스 기사로 실렸는데 그게 바로 친길 반길 구도에 관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예. 이제 그 국면이 뭐 오늘 내일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오늘 올해까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 명의 유튜버에게 휘둘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제하에 이 사설이 나왔잖아요. 이 국민의힘이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아주 뜨겁게 재밌게 얘기를 잘 했는데요. 호박 김이 김인. 호박 김인 좋네요. 근데 그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그 당 대표가 될 거로 보시는지 예. 네. 전망을 좀 한 분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그럼 맨 왼쪽에서 이제 그치. 호박 김이 아니라 인기 김박호. 박호로. 일단 한동훈 나오나 안 나오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아. 한동훈 후보 잠깐만 나온다. 잠시만요. 내려주고. 네. 한동훈 후보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저는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어떤 구성원들도 좀 지인이 있어서 네. 안 나오신대요. 네, 왜냐하면 일단 특검의 칼날을 방어할 이유가 없고 그 특검이 끝나는 시기가 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바로 전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당 대표가 잘해도 결국 당내에서 주류들의 희생양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네. 지방선거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 대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네. 한동훈 대표 뜻이라고 좀 보고 결국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어쨌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심리라는 것은 한 번 더 해봐. 당 대표로서 한번 당을 이끌어봐라는 이른바 짠물 당원들의 심리가 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도 8대 2인 만큼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뭔가 딴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더 얹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그 이제 저 친한파 쪽 인사한테 들은 건데 네.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7대 3 정도로 말리고 있대요. 네. 당 대표 나가지 말아라.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 최고가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잘못 나갔다가 내년 지방선거 책임만 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종착역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라면 네. 여기 지금 미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 네.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 70%의 주변 인물들 의견이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당권이 됐든 대권이 됐든 눈앞에 보이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아. 예, 나갑니다. 저는 그게 그 정치인들의 피 속에 그런 DNA가 검사 일 끝내고 정치인이 되는 순간 그 DNA가 막 자체 생성이 돼가지고 그 있다고 보고 그게 없으면 또 정치인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망설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방선거까지 너무 백수 생활이 길어. 아니 진짜로 아니 굉장히 실질적인 접근을 하니까 네. 너무 박수를 치고 싶어. 백수 생활이 너무 길면 저는 한동훈 대표처럼 전 대표처럼 이미 뜨거운 스타로서의 이 시기를 누렸던 사람들은 예. 일종의 중독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미 중독됐다고 아 봐요. 그렇죠. 네. 네. 비록 기타는 치고 있지만 네, 기타만 치기에는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네. 그럼 저도 나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와서 김문수 후보한테 패배할 것 같은 느낌. 또 한 번. 네. 이게 선거도 문제지만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한동훈 후보에겐 고려 요건일 거예요. 계엄 때 탄핵 때 최고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된 그때 거잖아요. 장동혁 최고가 제일 먼저 딱 뒤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죠. 깜짝 그 놀랐어요. 부분도 제가 볼 네. 때는 주요하게 네. 고려 대상일 겁니다. 이거 나가봐야 최고위원들이 또 친윤 주류 막 이런 분들한테 또 둘러싸여가지고 아 그때는 당대표 윤석열 제대로 할 수 대통령이 있을까라는 있었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혁신안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최고위원제 폐지가 원래 원안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3명, 뭐 TK 1명, 부울경 1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혁신안에. 네. 저는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혁신안에서.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고.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거죠, 우리 누가요? 대표님께서. 아직 뭐 그 정도 깜냥이 안 돼가. 아마 수석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의견이 다 그러면 이미 다 노출이 됐네요. 근데 오 대표님께서 한동훈 대표 출마한다 안 한다? 아 저는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면 당 이제 대변 이렇게, 당 이렇게. 대변인이니까. 아, 네, 혁신이 알겠습니다. 대변인이셔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2대 1이네. 그러니까. 네. 쟁하고 애뜰 날